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가락구 장은경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정말 파란만장했죠. 학교마다 정신없이 기초공사를 마치고 토대를 다져서 드디어 온라인 학교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학생들의 등교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고요. 제가 이 연수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요즘 그 정신없이 쏟아지는 온갖 최신 기법들 있죠. 화려한 썸네일, 멋있는 배경음악, 예쁜 제 얼굴, 적절한 효과음 이런 거를 막 다 넣어서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유혹에 살짝 빠졌었는데요. 사실 그런 영상들은 이미 유튜브에 넘쳐나는 데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주의 집중을 그런 장치로 끌고 싶지는 않아서 이 영상은 각종 장식은 쫙 빼고 아주 건조하고 투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야기만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영상 준비하시면서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마음에 들 때까지 찍으려면 보통 한 37번쯤은 다시 찍어야 되는 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 그냥 원테이크로 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찍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들 제가 버벅거려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저작권 관련한 슬라이드 한쪽 넣어 주셔야 되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연응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 쭉 보시게 될 여러 과목들의 수업 사례 영상들은 이게 바람직하고 우수한 모델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처음이니까 이런저런 수업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취할 것 또는 내가 제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배움의 기회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기꺼이 수업을 열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 제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자, 이제 전학년이 등교가 완료되었으니까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한 차시 이상씩은 다 탑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하셨던 그 수업에서 내 컨텐츠가 충분히 유의미한지, 그리고 내 수업은 나 혼자의 수업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이어져 있는지,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 주세요. 네. 하나 추가로 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온라인 수업에서 인기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지, 또 온라인 수업에서 인기 없는 교사는 훌륭하지 않은 교사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대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자, 원격 수업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교수자의 권위죠. 그러니까 직접 학생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 거는 이 교수자의 권위를 원격 상황에서 직접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원격 수업에서의 교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굳이 원격 수업 상황이 아니어도 알파고 등장 이후에 학교와 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기도 한데요. 원격 수업이 기존 인강과 같은 수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들어진 기존 인강과 같은 수업이라면 굳이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그냥 EBS 강좌 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은 원격 수업 이퀄 인강 수업인 거죠. 근데 인강과 다른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원격 수업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사는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과 수업이 연결되어야 될 텐데 그 이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첫째는 과정중심평가는 수업이 곧 평가인데 평가를 지금 보류하라는 지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 있다의 문제니까 이게 평가의 공정성 문제인데요. 글쎄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민할까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평가에서 타당성보다 공정성이 많이 우선되어 왔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대안은 첫째, 대놓고 평가에 반영한다는 공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누가 기록하게 한 후에 등교계약 이후 학습활동과 연계해서 일관성이 확인되면 그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등교계약 이후에 직접 수행평가로 평가할 내용들을 지금은 사전에 연습하고 준비하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방향 라이브 수업을 자꾸 권장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쌍방향 라이브 수업이 가장 훌륭한 원격 수업의 모델일까요? 저는 수업의 본질은 실시간 송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 수업을 마쳤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수업의 본질이죠. 그건 과제형이나 단방향형이 라이브보다 나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이 교실 수업과 꼭 똑같아야 좋은 걸까요? 교실 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교실 수업에서는 잘하는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시간 라이브 수업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실시간 라이브 수업은 사실은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 차이나 성향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기 힘들고 실제 교실 수업과 비슷하죠. 근데 실시간 수업이 권장되는 이유는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 이제 교실 수업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피드백은 사실은 굳이 실시간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곧 등교 개학을 할 텐데 뭐하러 굳이 선생님들이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이 기회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정말 반강제적으로 확 끌어올려주지 않았나요? 뭐 요즘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팀즈나 클래스팅이나 네이버 밴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니까 평소에 몰랐던 놀라운 기능들이 엄청나죠.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인프라 문제, 네트워크, 뭐 기기 이런 문제들이 정말 순식간에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런 수업과 평가들이 등교 개학 이후에도 연속되어야 되겠죠. 원격 수업을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은 교실 수업에서는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저는 학생들의 답변에서 이 아이가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절대 손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 우리나라 수업 환경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공간은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참여할 수도 있으니 학생들이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조금 소극적인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둘째는 교사 입장에서 교실 수업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맨날 진도에 쫓겨가지고 다 못했던 거 있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교사들이 학생 책임을 오롯이 다 지고 모든 거를 다 결정해서 주도해서 끌고 나갔는데 조금 펼쳐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펼쳐놓고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골라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오프라인 교실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그런 교육과정을 조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맞대고 조그만 팁이라도 알게 되시면 그걸 막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말 수업 연구를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뭔가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뭐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축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한 큐에 해결됐다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수업들을 이렇게 보고 학생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니까 수업이 이렇게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그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수업 자료를 만드시지만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보다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로 휴대폰 같은 걸로 수업을 참여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게 너무 작죠. 그러면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 내내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1시간을 듣는 게 아니라 6시간, 7시간을 듣게 될 거잖아요. 이게 집중해서 계속 듣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영원히 가출하겠죠. 세 번째는 EBS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쭉 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가 EBS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전문적인 팀이 다 붙어서 시스템으로 막 진행하는 그런 강의고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그 테크닉이나 뭐 내용 면이나 이런 걸 어떻게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EBS랑 다를 게 없는 그런 그 설명하는 내용의 이제 수업이라면 승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현란한 기술과 화려한 효과 측면인데요. 지금 유튜브에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업 사례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10대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막 그 재밌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넣으시는데 어떤 영상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 발표시키시면 애니메이션 막 현란하게 지나가는데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업의 컨텐츠를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좋은 수업이 아닐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그거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업에는 학생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을 그러니까 작은 텍스트나 빽빽한 그 수업 자료나 쭉 이제 설명 중심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를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했을 때 이끌어주는 장치나 도움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시선은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맞춰줘야지 되죠. 자, 시선을 다시 한번 학생에게 돌려서 학생 입장에서 내 수업을 봤을 때 뭐가 남을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이 수업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제가 기사를 이제 읽었는데 여기 박남기 교수님이 이제 글에서 스말로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딱 와닿더라고요. 그 스마트하고 아날로그를 이제 합성한 말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날로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생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 교실에서 그 배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 수업도 똑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측면을 많이 놓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봐 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수업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도 해주시고 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외부 강의 같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저는 꼭 이제 아날로그 수업 도구를 사용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랑 노트북, 휴대폰만 보지 않고 공책이랑 형광펜, 뭐 삼색 볼펜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영상을 듣는 동안 어떤 것들을 메모하게 이렇게 하고 교과서에 밑줄도 치게 하고 색깔 볼펜으로 표시도 하게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깐 그 스탑 퍼즐을 하고 나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전체 1년의 수업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영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이제 1차 시에 보통 오리엔테이션을 다 넣으셨을 것 같아요. 맞죠? 어떤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넣으셨을까요?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사실은 1년 동안 이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울 것인가 하는 이제 로드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고 선생님의 그 수업 철학 이런 걸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사실은 평가 부분을 상세하게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등교 계약이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고 그때 가서 이제 평가 비율이나 평가 방식도 이렇게 변경될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평가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고요. 영상을 한번 잠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락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조금 지나갈게요. 네. 시간입니다. 네, 이제 4시간의 수업을 영어 A와 영어 B로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영어 A에서는 뭘 배우고, 그리고 영어 B에서는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서 쭉 소개를 했고요. 지금 휴업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냈던 과제가 이제 클래스카드라는 앱을 활용해서 1년 동안 배울 교과서와 이제 부가적인 학습 자료에 영어 단어 리스트를 세트를 전부 만들어 놓고 이걸 학습하게 시켰어요. 참여한 학생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이 각각의 세트를 얼마나 공부를 했고 이게 이제 한 학생의 학습 화면인데 이렇게 1년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모든 단계를 100% 이렇게 학습한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다른 학생의 사례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을 부러워하는 그런 영어 하지 말자. 기죽는 그런 영어 공부하지 말고 원어민들이 하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 선생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거. 그다음에 좋은 책 소개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칸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올해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예시,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이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just do nothing, it is impossible. 2개의 문장을 합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불가능해. 라는 2개의 문장을 이렇게 합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을 손으로 써보자. 이렇게 줬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들은 선생님들과 잠깐 공유해 볼게요. 그 답변을 보고 나서 이제 질문을 만들 때 이제 고려사항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어떤 걸 줬냐면 영상을 봐야지 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Just do nothing, it is impossible. 이거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바꾼 문장은
Just do it. Nothing is impossible. 예요. 그래서 그냥 하자. 아무것도 불가능한 거는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학생들이 한 번 더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은 Tell me your thoughts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전부 영어로 질문을 이렇게 줬고요. 저는 저희 가락고등학교가 올해 처음 발령을 받았고 아직 학생들을 아무도 못 만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볍게 한글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걸 하든지 이 교과 그 지식에 도움이 되게 그 수업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주되 영어가 어려우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번역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단서를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 답변 중에는 실제로 선생님 저는 번역기 돌려서 답했어요. 영어는 1도 몰라요. 이렇게 답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1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그 과제를 다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이제 질문은 너에게 영어란 무엇이니? 나에게 영어는 뭐뭐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그 인식,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 문제를 많이 아는 거, 뭐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넣어놓고 기타의 자기 의견을 더 덧붙이고 싶으면 써라. 이렇게 문제를 놨어요. 그 다음에 올해 영어 교육의 영어 공부의 목표, 그 다음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자기소개를 좀 하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소개를 아마 중학교 때부터 해마다 했었겠죠.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해보게 하고 싶어서 100%로 나를 표현해봐라. 그래서 100% me라는 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주고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특징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성격, 뭐 외모, 취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해서 100%로 표현해보게 하는 이런 과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저한테 그냥 우리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써라. 지금 응답한 학생들이 114명이네요. 그럼 저희 학교 학생들이 200명 조금 넘으니까 50%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한 거예요. 아직 이 이제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된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미리 오픈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성의 있는 답을 썼죠. 이 학생 좀 보세요. To me, English is a window because I can look through it at the bigger world. 조금 틀린 표현들도 있지만 넓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다. 뭐 이렇게 멋있는 표현들도 했네요. 그리고 architecture. English is a subject that I need to build slowly and firmly from the basic.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느리지만 차근차근히 단단하게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과목. 그래서 건축가 같다.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표현들을 한 학생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썼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영어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학생들이 바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능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은 다 그 수능 문제풀이에 집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학생들이 그걸 원할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하고 표현하는 것, 말하고 쓰는 것, 이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답변이 그 좋은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 좋은 글을. 그 다음에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연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요. 그 수능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거, 좋은 등급을 받는 거는 사실 30% 정도의 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원하는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니까 영어를 잘하면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영어로 말하고 쓰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제 수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학생들의 목표를 이렇게 쭉 보는데 사실 단어를 잘 많이 외우고 싶다라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가 영어 학습의 이제 기본인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학생들의 답변을 받아서 올해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관심 분야도 제가 이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 뭐 팝송, 쿠킹,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쭉 보고 역시 이것도 제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pop송을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를 간간히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수업 이런 걸 잘 구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00%로 표현하기 뭐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30%의 떡볶이로 나는 이루어졌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3%의 크리에이티비티, 뷰티, 30%의 뷰티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는 아니죠.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 영어를 많이 못하는데 영예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까봐 걱정돼요. 라는 솔직한 답변들도 있고요. 가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영어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빨리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얼굴 보고 수업하고 싶어요. 우리 온라인 수업 아무리 뭐 삐까뻔쩍 잘해도 오프라인 수업을 따라갈 수 없죠.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영어를 엄청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영어 시간. 그래서 이제 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 너무너무 빨리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 번역기를 돌렸고 영어를 그냥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학생이 이렇게 자기는 영어를 너무 ABCD밖에 모르니까 정말 영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기까지 이 숙제를 다 끝까지 해서 제출했다는 건 너무 기특하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고려하실 때 어떤 점들을 이제 구성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까 하는 거는 첫째, 학생의 응답으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상을 아이들이 잘 끝까지 봤는가를 확인하겠다.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질문이나 퀴즈의 내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구글 설문으로 하느냐, 뭐 퀴즈로 하느냐, 아니면 학습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응답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을지,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는 학생의 응답으로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과정을 짤 때 학생들의 응답으로 뭔가를 반영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질문 자체를 그것과 관계 있는 질문을 주셔야 되고요. 이제 질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닫힌 질문도 있고 열린 질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금방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지만 좀 한참 고민해야 되는 묵직한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어떤 정도의 비율로 섞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의 그 로드맵을 보여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을 열었어요. 이제 각 차시별 수업을 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한 차시의 수업을 여실 때,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신라시대 삼국통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여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여냐? 학생들의 생각을 열어야 되죠. 생각을 여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예시는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울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동영상, 짧은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에 그 직소 퍼즐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주제랑 관련된 이미지를 뭐 퍼즐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게 하신다던가, 주제어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보게 하신다던가, 이런 게 뭔가 조금 배우고 쉽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무슨 현란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수업 내용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막 끌어내는 활동. 그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로 먼저 수업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확인이 불가능하니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그런 평가지를 초기에 시작할 때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늘 수업한 활동지를 먼저 다 이렇게 스캔을 쫙 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1시간의 로드맵을 또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수업을 여는 단계에서 꼭 필요하겠죠. 자, 생각을 여는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 시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퀘션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 차시에서, 1차 시에서 가르칠 내용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의 뒤에 경주를 3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영어로 이제 듣고, 뭐, 배우고, 읽고, 텍스트로도 읽고, 그 다음에 관련된 주제 글쓰기도 하고 이제 할 건데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끼? 근데 약간 대답하시기 전에 살짝 망설여지시죠? 토끼가 아닐까? 거북이이기도 하나? 왜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했을까? 두 번째는 토끼, 돌고래, 코끼리가 같이 경주하면 어떤 경주가 공평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 학생들이 아까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빠른가? 라는 것에 경주의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경주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들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질문은 그 학습 내용을 본인과 연결하는 질문이에요. personalizing이죠. 내면화하는 거. 혹시 여러분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주를 해본 경험이 있었나요? 라는 거죠. 그럼 이 주제와 관련된 걸 자신과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수업에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큰 주제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라는 그 교과 매개는 사실은 더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경쟁이 없으면 성과가 낮아질까? 아니면 경쟁을 계속 시켜야 더 높아질까? 라는 이런 아주 근원적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는 질문을 초반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데 그 클래스룸에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과제형이에요. 한 차시 수업이. 영상도 따로 안 찍었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는. 근데 저는 이런 과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6시간을 내리 실시간으로 하거나 내리 영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 같은 학습자들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쫙 해야 될 거를 그냥 쫙 훑어보고 차근차근히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의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막 문의가 많았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영상이랑 자료들을 막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영상을 뭘 다 들어야 되는 건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안에 이렇게 순서를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학습 순서. 자, 일단 시험지를 먼저 다운로드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 단어를 알고 있어야 내용이 이해가 될 거니까. 근데 이 영상은 사실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다 몰라도 그림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수업의 목표는 아니니까 그런 보조장치가 있긴 하지만 단어를 학습을 하라는 의미로 일단 테스트를 먼저.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괜찮아요. 리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움 장치를 하나 제공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단어 공부하는 앱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학습. 자, 공책을 펴세요. 공책에 이렇게 쓰세요. 날짜, 교시, 제목.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세요.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4가지 질문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공책에다가 손으로 직접 쓰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등교 개학 이후에 수업 시간에 영어로 글쓰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주제로 활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 사실 평가는 개학 이후에 바로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상을 반복 시청하세요. 근데 내용뿐 아니라 대사가 잘 이해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유튜브 자막 설정, 자동 번역, 한국어로 설정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AI 도구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까지 영어를 주고 밑에다가 해석을 쓰세요. 한 줄 해석해 보세요. 이런 것만 시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번역기가 다 해줄 건데. 물론 번역기 사용 이전에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여러 가지 이제 과업을 주실 때는 이런 걸 활용해 보는 것도 훈련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번 보시겠어요?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 번역이니까요. 그래서 번역이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역해서 댓글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올려놨더니 세상에 제가 이 과제를 올려놓은 지 한 1시간 만에 학생들이 엄청 많은 학생들이 댓글로 뭐 번역을 수정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이게 학생과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죠. 이게 바로 EBS랑은 다른 수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의 수업 콘텐츠,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정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교과 지식인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배운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이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이어야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만 잘하는 학생들을 저는 가르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영어 교과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이거 왜 팀워크가 중요한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질문은 또 뭐고 학생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질문. 영상을 직접 봐야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또 가벼운 질문, 묵직한 질문, 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응답은 130명이나 했어요. 이제 50%는 이제 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영상만 보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확인 질문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끝까지 이제 다 봐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5번, 6번은 이제 간략하게 그냥 느낀 점이랑 자신의 핵심 역량,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2가지 질문을 줬는데 학생들의 응답을 좀 볼게요. 자, 1, 2, 3, 4번은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 형식으로 내서 이제 정답이 다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엄청 쉬운데 이렇게 틀린 학생들도 좀 있죠. 느낀 점을 저는 이제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참 재미있었다. 이런 것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성의 있게 긴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읽어보시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멋지게 문단으로 작성한 친구도 있네요. 그리고
나만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서로 돕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다. 뭐 제가 선생님들과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한번 쭉 보시겠어요? 혼자 가면 한 발자국이지만 10명이 가면 10발자국이다. 이런 거.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역량도 발전하려면 팀워크가 필요하다. 예. 새로운 이야기를 접해서 재미있었고 빠르고 지속적인 것이 언제나 느리고 꾸준한 것을 이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 답변이 있었고요. 학생들의 자신의 강점을 쓰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외의 답변들이 많아서 참 흐뭇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코딩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협동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 동영상의 교훈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남을 가르쳐 줄 때 즐겁다. 그리고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잘하고 좋아한다. 이런 친구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가 측면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클래스룸에 제가 구성해 놓은 주제별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소개한 영어 수업 미리 만나기 코너가 이렇게 있고요. Further Learning 코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쌓아갈 건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교실 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조금 열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거.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거를 좀 골라먹게 해주고 싶다. 뷔페처럼 많이 열어놓고 싶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성적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 희망자만 해도 돼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율과제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식 수업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자율과제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자, 세상을 읽는 영어 공부, read the world라고 했고요. COVID-19을 써놨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 학교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꼭 좀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너무 좋은 영어 텍스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막 스크랩을 해놨더니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든 생각은 제가 만약에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골라서 수업 교재로 딱 만들면 학생들은 그거 하나만 공부하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들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교재를 한번 찾아봐 라고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게 학생들도 재미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과제를 줘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또 이제 줘야 되니까 예시도 이렇게 줬고요. 요 이제 제가 첨부한 이미지 파일은 저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따르고 싶은데 제가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저를 강도라고 오인해서 저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너무 마음 아픈 절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학생들한테 첨부해서 보여주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이미지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건 사실 비판적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이제 기사를 조금 골라서 수업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What an honorable opportunity. 정말 영광스럽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과제를 줬어요. 1번, 2번. 첫째는 기사에 원문 링크를 올리고 내용을 요약하고 인상적인 이유를 작성해라 라는 과제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진만 골라서 인상적인 이유를 작성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기사를 원문 링크를 올리고 요약하라라는 과제를 처음에 이제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업 교재가 된다라는 거는 하위권 학습자들도 참여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인상적이고 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찾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수준별로 개별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업을 주실 때는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위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조금 통로를 열어주시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라 이런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교과서 관련한 단원을 배울 건데 이 1과에 미식축구에 관련된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수업을 교실에서 할 때는 이 파트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남학생들이 미식축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대신 좀 설명을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면 엄청 재밌게 해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미리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교과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멋지게 발표를 해줄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학생의 발표를 시키실 때 그냥 미식축구에 대해서 조사해 올 사람 자원에서 발표해봐 몇 분 이내 이렇게 주시면 사실은 이제 내용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웃긴 장면 이런 것만 막 모아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발표를 참여를 유도하실 때는 굉장히 세심한 그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과 그 다음에 플러스 몇 가지 추가되는 내용들을 제가 핵심 단어를 쫙 골라놨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그 소개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이거를 이미지를 첨부해 줬거든요. 그리고 우수작은 온라인 수업 교재로 사용됩니다 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조되면서 모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하면 세특에 적어줄 거야. 이런 말씀들을 작년, 재작년에 부쩍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진정한 교육이 뭔지는 다 사라지고 계속 입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그런 말은 절대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묻죠. 이거 써주나요? 그러면 저는 써주든 안 써주든 이거는 선생님의 수업이고 네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면 되는 거야. 그 이후의 과정은 선생님이 판단해서 적어주면 하면 적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적는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썼어요.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선생님이 애정과 감사를 보낼 뿐이다. 이게 학생이 이제 제출한 영상인데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재밌게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첨부해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설명을 이렇게 넣었죠. 색깔도 이렇게 딱 변해가게 하면서. 자, 그래서 터치다운은 뭐냐? 굉장히 영상 편집도 되게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이 이제 사용해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설명을 하는 영상을 이제 삽입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학생들의 참여로 수업 과정이 구성이 되는 거겠죠. 제 정신없이 막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온라인이라서 온라인이니까 더 좋은 점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교실 수업에서 못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와 제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VR 안경을 이건 학생들이 살 수도 있고 이건 사실 교실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각자 집에서 미술관의 유명 작품을 눈앞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는 구글 맵으로 해당 지역을 직접 탐사해서 학생들한테마다 이렇게 지역을 좀 분배를 해주고 그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를 적어서 그 협업 공간에서 다 같이 패들릿이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발표시킬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의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이 그 연회비가 비싼데 몇만 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10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뭐 어떤 음악을 여기에 가서 들어. 그리고 감상문을 제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들이 뭐 몇 분 이상의 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한번 골라봐. 그리고 그 곡의 지휘자 입장에서 혹은 뭐 이 곡이 뭐 바이올린이 막 주가 되는 곡이었다면 바이올리니스트의 입장이 되어서 일기를 써봐. 그날의 일기를 써봐.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업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체육 선생님 저는 체육이 하루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체육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덕체면 안 되고요. 체덕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을 꼬박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이 휴대폰을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학생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체육 시간의 영상이 그냥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끝나는 어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업이 아니고 직접 학생들이 매 시간 뭔가를 몸을 움직여서 제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희 남편이 체육 선생님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4종 세트가 딱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플랭크, 푸시업, 스쿼트, 잇몸 일으키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이제 4종 세트를 선생님께서 이제 시범을 조금 보여주시고 자세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자기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너무 지루하고 선생님들이 확인하기 길잖아요. 그래서 타임랩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찍어 올려라. 그럼 타임랩스가 엄청 압축해서 쫙 빠르게 이렇게 영상에 감기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걸 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죠. 순식간에 이렇게 자기 동작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하시기도 좋고 학생들도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살짝씩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더 경계 없는 무한한 그런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끈한 EBS와 진정성 있는 내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더 훌륭할까? EBS 강사는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 상황도 잘 모르죠. 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학습을 관심 갖고 따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거를 하신다면 내 자료가 훨씬 진정성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아까 답변한 거 보셨죠? 빨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내 자료가 훌륭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원격 수업의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능들이 많아요. 온라인 강의는 정말 일방적인 지식 전달만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큰 오해더라고요.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력한 협업 툴들이 있어요.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이거 말고도 뭐 수도 없이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각자 학생들이 집에서 충분히 같이 하나의 작품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로그가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다 독박 쓰고 선생님이 확인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거죠. 모임 승차자도 없고 도미네이터도 없고 그래서 매우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을 이렇게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들은 이런 앱들이 지금 전 세계가 온라인 학교가 이제 개강이 되니까 이런 엄청난 소프트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도 잘 선생님들이 활용을 못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교사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이제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예전에부터 이제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쓰는 것들도 있는데 앤서 가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답을 하면 그게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제 선생님의 화면에서 쫙 이렇게 모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서 가든이나 멘티미터도 마찬가지인데, 멘티미터는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의 답변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받는 이런 툴을 활용해서 전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울 주제를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남기게,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뭐 찬반 이렇게 나뉘어서 의견을 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 핵심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봐. 이렇게 과제를 내주셔서 다음 시간에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이제 응답하게 하는 화면을 띄워 놓으실 수도 있죠.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 퍼즐이나 애드 퍼즐 같은 것들은 영상을 학생들이 쭉 시청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꾸 끊기고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퀴즈를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퀴즈를 학생들이 답을 해야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만들어 놓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어놓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중간중간 이해 확인 질문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게 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도 될 수 있도록 연동을 이렇게 해놓는 그런 툴들입니다. 소크라티브나 퀴즈라이즈 같은 것도 이제 수업 중간에 이렇게 이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고요. 이제 피어데크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나 이제 잼보드 같은 것도 포스트잇에다가 학생들이 이제 의견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이런 협업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소통 툴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해서 수업을 한 사례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시간이 지금 그럴 시간은 없으니,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구글에다가만 물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글님, 네이버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교실에서 어려운 개별화 학습의 구현입니다. 속도 차이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습에서는 교실에서는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배움의 속도가 느리면 느린 대로 천천히 또는 여러 번 도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부끄러운 현장 수업에 두려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대중 속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틀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학습 방식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건 앞부분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거를 그냥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캠퍼스에서도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이제 사용을 해보시니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무제한 용량이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기록으로 남으니까 과정중심 평가에 딱이죠. 그리고 학습지를 따로 출력해 줄 필요가 없어서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결과물을 엑셀에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교실이 돼요. 그리고 비공개 댓글 기능으로 개별 피드백도 되니까 이제 온라인 캠퍼스와 오프라인 캠퍼스가 적절히 융합되는 이런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가 기억나세요? 그 히든 피겨스라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였죠. 이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시기에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하는 전산원이었는데 나사에 IBM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전산원들은 이제 바로 실직이 될 위기에 처하죠. 이분이 이제 몰래 포트란을 공부해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지 않았고요. 자기 팀원들 전체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팀 전체를 스카우트해야 자기가 가겠다고 당당히 말하죠. 자, 이분들의 빳빳한 목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멋진지. 시스템과 체제의 개혁은 한두 명의 영웅으로 되지 않습니다. We are ready. We can do the work.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가 모두 교사라는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평생을 병가 한 번 내지 않고 성실하게 가르쳤고 아이들을 사랑했다. 배움의 끈을 항상 놓지 않았으며 전국 학평 출제도 여러 번 했고 교과 전문성도 탁월하다는 인정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수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 교사로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 플랫폼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나의 배움은 느리고 화려한 기술, 유머, 멋진 음성이 없는 내 수업 영상은 보잘것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후배 교사들 앞에서 무능한 교사로 비춰질 현실이 두려웠다. 지금 신나게 막 영상을 잘 찍고 이 기계 그 온라인 플랫폼에 잘 적응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이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선생님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하나 사랑을 표현해 오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 상황을 유쾌한 상상과 배움의 희열로 받아들여 주시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더불어 한 길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요. 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슴 뛰는 선생님의 수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